안녕하세요. 매경 MK 부동산입니다. 제가 지금 대전의 재개발의 분양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댓글로 서울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전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5개 광역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분양 대상자를 구정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그걸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대상자 1호에 주택 소유자가 나오거든요, 제일 먼저. 근데 이제 이 다른 시도에도 주택 소유자는 다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이제 조례가 우리가 이제 서울이 우리가 2003년 2월 28일 날 최초로 이제 공포를 했고, 그 다음이 이제 광주광역시, 그 다음에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그 다음 우리 대전광역시가 제일 나중에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어떤 조례를 많이 참조를 해서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용이 전부 좀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좀 특이하게 다른 부분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소유에서는 이제 뭐가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전광역시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서울시만 이제 특정 무허가 건축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그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죠. 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제 분양권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전광역시는 이제 사실상 주거용이어야 됩니다. 부산시도 사실상 주거용.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는 사실상 주거용. 그런데 이제 서울시하고 대구시는 이제 주거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주거용은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주택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거는 좀 애매합니다, 판단하기가.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세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시설 상태가 언제라도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용도는 세대원이 전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는요, 이 특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 자격을 줄 건지 조합 정관으로 정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좀 특이한 게 다른 지도는 1989년 이제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인데, 부산시는 89년 3월 29일이다. 여기 좀 다른 시하고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2호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게 이제 규모가 조금씩 다른데요. 대전시 60제곱미터, 주거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산시 60, 광주시 60인데 반해서 서울시는 90제곱미터, 그다음 대구시는 90제곱미터, 인천도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제 분양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제 분리가 됐는지, 분할된 토지인지가 중요하는데요. 대전광역시는 구역 공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다른 시도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시만 특이하게 또 공단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분할된 토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는요, 다른 시하고 좀 특이하게 공유자끼리 합산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는 이제 1인의 토지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인천은 예를 들어서 공유자가 45제곱미터씩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한 개는 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다른 시 같으면 안 주겠죠.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호의 토지 중에서 과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
가소토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소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토지의 그 면적이 대전광역시, 서울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는 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규모 이하, 아까 앞에서 살펴본 토지 소유자 규모 이하인 사람을 가소라고 보는데, 부산시하고 대구시는 좀 특이하게 2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가소필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이제 2010년 7월 15일 날 이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15일 이전에 예정구역으로 편입된 구역 중에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의 토지가 30 이상인 자는 해당이 되는데, 그 날 이후로 구역이 지정되는 데는 안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시는 이 가소필지 소유자한테 무주택자만 준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소필지를 가진 소유자가 분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사업시의 인가고시일로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고,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구시는 이런 무주택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천광역시는 사업시의 인가고시일로부터 무주택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공람 공고일부터 무주택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립가액이 신규 이제 분양 아파트의 한 세대의 추진 가격을 넘기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이제 이런 분들도 분양 대상이 되는데, 좀 여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일이 대전시는 이제 구역 지정 공람일이고, 다른 구역들은 건립 산정 기준일이라는 거, 여기 좀 차이가 있고요. 대전시는 좀 세대원 이제 요 합산 규정이 없어요. 부산시도 없고요. 광주광역시도 없는데요. 서울시하고 대구시는 세대원 전원이 합산해서 분양용 최소 규모 한 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준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좀 인천광역시가 좀 특이한데, 인천광역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것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다른 시도하고. 여기는 인천광역시는 이제 이 한 세대의 한 가구의 추산액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돈을 더 추가로 보전을 해서 합산이 가능하다는 거, 또 기준일이 사업시의 인가 기준이라는 거, 여기 좀 특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이제 시에는 없는데, 대전시만 우리가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 대상이 되는데, 여기 대전시는 직계 좀비속 세대원 전체가 토지 면적 합산해서 가능하다. 다른 시도에는 그런 규정이 없죠. 대전시는 세대원이 토지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 즉 이제 공원, 도로 이런 거죠. 그런 공사로 인해서 주택을 보상받은 자는 또 분양 대상자에 포함시킨다는 거, 이것이 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1항의 분양 대상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내일은 이제 그 시도별 차이점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대상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